안녕하세요. 2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인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인플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뒤로 밀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사람들은 실망감을 갖게 되겠죠. 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어떻게 되었다?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다. 왜 하락이 아니라 혼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CPI가 0.5 나오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해가지고 전년 동월 대비 3.0 기록하며 안 좋은 악재가 나왔다라는 건 분명 맞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파월 의장 의회에 가서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지금 미국의 경기도 좋고 고용도 좋아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안 잡히니까 지금의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시장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기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냐면요. 지금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연준을 압박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명분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드는 독립된 기관이라 대통령이 압박을 준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이 대통령의 의도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확실한 건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무언가를 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공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었다? 지금 이 미국의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에너지인데, 에너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두 개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1차적으로 이스라엘. 지금 뭐 가자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엔 뒤에 이란이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란에 대한 압박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빠르게 끝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미국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러시아와도 협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즉각 시작 합의한다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가 약간 제약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풀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야, 이거 러시아산 에너지가 전 세계로 다시 한번 많이 뿌려지게 된다면은 그만큼 에너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 보여줄 수 있겠죠. 거기다가 러시아는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기 회복세를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생산 증산할 가능성도 더욱더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요즘에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 증산,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에 미국 기업까지 압박을 하고 이 오펙을 필두로 하는 사우디 쪽의 압박도 잘 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물가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가격이 안정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이게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진짜 인플레이션도 꺾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내려가 된다? 명분 줬는데 너 이제 얘기하겠죠. 파월 금리 안 떨굴 거야. 그럼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은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나오겠다 보니까 하락으로 끝나야 되는 게 혼조로 끝이 나게 되었다. 이제 오늘의 시장 미국 쪽은 이렇게 분석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했을 때 국제유가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어, 조금 올라갔던 이 서부 텍사스유 다시 한번 2% 빠지면서 71.37달러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채권은 당연히 길어지니까 약세 당연한 거고, 달러 보합에 금 가격은 하락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 때문에 이 금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요즘에 고점에서 계속 빠졌었잖아요. 미리 알고 있던 이들이 정리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건 이렇게도 한번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여기에 우호적인 스탠스가 계속 보여지게 된다면 금 안정은 더욱더 커지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 관련주로 좀 재미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한번 조심을 해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것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이 소프트뱅크 AI 투자 계속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난달 오픈 AI에 2.2조 추가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픈 AI 지금 데이터 센터 훨씬 더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돈 들어오네?
속도 내겠다. 요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뭐 전력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등등등등 다양한 인프라 쪽에 투자가 이어지게 될 것이니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잘 가는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정도로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힘들다라고 하고 있는 삼성, 평택라인 가동률 최대치로 올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돼가지고 삼성이 살아나는지 이 역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나름의 괜찮은 성과를 내게 된다면은 소부장 업체들 좀 어깨 좀 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 역시도 영향이 어디까지 펼쳐지는지 이를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설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메타가 한국의 퓨리오사를 인수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칩보다 나름 좋은 성능도 있는데 가격도 싸다 보니까 이게 매력적이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관련 투자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이건 한번 주목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국에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제조업적으로 어떻게든 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 뭐 갤럭시 S25 같은 경우에는 성능적으로 확실하게 아이폰을 제끼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어서 나름 기대를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요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대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게 생각을 하면서 올해 2025년 주가 행방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삼성이랑 LG 쪽이 손을 잡고 중국의 부품 업체들 이런 데를 압박을 주고 실제로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름 괜찮은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 아이폰용 OLED 공급 확대 전망 얘기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적자 보는 이런 쪽들도 머리가 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주목을 한번 하면서 단기적으로 반응하는 거,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 요거까지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래차를 위해서 기술 혁신을 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여기 부품 납품하는 업체들이 올라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연결 많이 된다 하는 쪽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신기술인 만큼 남는 게 많아가지고 야 이거는 좀 주가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압기나 이런 쪽은 아까 말씀드린 요 AI 이쪽이랑 같이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둔화 때문에 좀 안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평가도 많거든요. 해수 속도 괜찮고 그리고 어떻게든 여기서 앞서가기 위한 기술 혁신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부담 없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된다면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번 이런 쪽은 주목을 해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쁜 게 없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군함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동맹국서 건조를 허용한다라고 하거든요. 중국 이외 지역에서 미국보다 저렴한 단가로 이렇게 간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가능한 국가는 한국, 일본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한국 쪽에 러브콜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 일거리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 요거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투기 같은 경우에 KF-21 중동 쪽에 계약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외에도 방산 쪽에서 요즘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 주가 올라가는 종목도 꽤 있잖아요. 이쪽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2차전 한번 노려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저가 행진의 끝이 보여줄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서 공급 과잉 해소로 인해서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올라갈 수 있겠네. 2015에서 16년도 포스코 같은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여기에 대입해서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이때 포스코가 적자였다가 구조조정 끝내고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때 주가가 훅 하고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월 13일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공부용 내용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걸 넘어가지고 따로 수급 들어오는 이렇게 보면 좋을 만한 것들 리포트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들면 따봉이나 하트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뭐 나쁠 건 없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면 속도적으로 약간 조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나오는 내용 뭐가 있는지 좋은지 나쁜지 보고 그리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 너무 좋습니다. 최근 왜 올라갔죠?
미국의 SMR 이슈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급등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이 팰리세이드 지역에 SMR 건설을 위해 지반 조사가 착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홀텍과 현대건설이 손을 잡고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오케이, 현대건설이 이쪽에 부지를 공사한다라고 해요. 홀텍이 엔지니어링 한다라고 해요. 근데 너희 죽이기 제작은 할 수 있니? 물론 몇몇 분들은 제작 관련 특허도 홀택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직접 뭐 만들거나 할 수도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특성상 보통 이런 쪽은 하청을 많이 주고, 그리고 제한 시간 내에 이를 적정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도 몇 없고, 그 중에 굉장히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잠재 고객이 늘어난다는 소리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중국에서도 만들 수 있긴 할 거거든요. 여기는 조금 더 빠르게 해서 규제 낮춰가지고 여기 공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으니까. 네, 미국에서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의 SMR 지으려고 하는데 중국에게 이 일거리를 맡기려고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 이게 결국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 하나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지금 미국 쪽에서 SMR 관련 이야기가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어느 순간 예상되는 수주 잔고는 더욱더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뭐다?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호재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동맹을 맺고 글로벌 진출로까지도 함께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했을 때 3월달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본계약 얘기 들려오고 있고, 추가적인 원전 수주전 얘기도 들려오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면 되는데, 이 중에 좀 인상적인 것, 추가적인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냐면, 인도 쪽에서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 국영 전력 회사에서 SMR도 관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협업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제작 관련해서 위탁 이야기가 들려오게 될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게 또 두산에까지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박, 초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도 SMR 단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름 현실성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SMR의 장점이 뭡니까? 엄청난 안정성, 그리고 적은 부피, 낮은 무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핵 원자력 이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지 관리와 이동이 쉬운 이러한 SMR을 여기에 넣게 된다면 전 충분히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선박에 정말 많은 기름값이 들어간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유지 관리는 물론이거니와 친환경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더라도 이건 진짜 메리트가 있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보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고 난다, 침몰한다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내놓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거는 또 기술력이 계속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나름 좋은 내용들은 또 이 이후에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SMR이 떠오르다 보니까 그 다음 차세대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게임 체인저 어떻게 나오는지 요것도 한번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핵 폐기물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듯한 이러한 기술력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때는 진짜 독일같이 완전히 안 좋아하는 국가에서도 사용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한번 주목을 해봐도 되겠다 정도로 예상을 하며 이 내용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R이 선박에 들어가게 된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지금 미국에서 짓는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여기에서 완성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원전 주기기를 독점으로 지금 제작하는 회사가 한국에선 이제 두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거리가 계속 쏟아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쪽에 매력 있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구나.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지금 올라가는 거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외국인이 좀 파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관 사고 있고 장 마감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조금 감소를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개인 매도가 이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힘은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라인 베스트는 11선이 떨어지더라도 마지노선은 21선. 이탈했을 때 항상 여기를 중심으로 많이 빠졌던 전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보시되 맞고 떨어진다면 힘이 좀 빠진다.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서도 세부적인 전략을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SMR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인도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이게 선박에까지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가장 큰 먹거리는 솔직하게 선박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정말 엄청난 경직성을 보여주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배들까지 대규모의 개조 러시가 이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정말 특이점이 오는 것 아닌가? 이거는 주의 깊게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개인 털리는 거, 외국인 들어오는 거, 기관 들어오는 거 보시면 되고 지지라인 베스트는 11선 위에 있는 것이며 마지노선 21선으로 보되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볼린저 상단을 목표로 맞고 떨어진다면 힘이 좀 빠진다. 하지만 돌파한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한 번 더 가자라는 걸 예상을 하며 이 종목 오늘도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최종적으로 보면 좋을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